안녕하세요. 김유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은 항상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틀간 쏟아진 금통위와 미연준의 금리 인상 조기 시행 소식으로 부동산과 증권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보다 먼저 터뜨리겠다던 금통위는 코로나 4차 유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바이든, 파월, 옐런 모두 겉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면서 조속한 금리 인상 타이밍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금리 인상발 부동산 대세 하락이 진정 시작되는 것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이틀간 터진 금통위 미연준 더블 악재. 자, 바벨3라고 들어보셨죠? 자, 금융관리를 위해서 바벨3의 영끌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겠네요.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정말 적색 바람이 휘몰아쳐 옵니다. 이른바 바벨3로 인한 영끌 빚투자들의 위험성입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제 무조건 강행한다.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죠. 그래도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자, 먼저 한국은행 금리 인상 강행 의지 한번 볼까요? 금리 인상 확실하다가 이 못을 박았어요. 금융 불균형이 지금 너무 심각하다 이거예요. 이러다가는 금융위기 터진다 이거죠. 한마디로. 자, 금융 불균형 해소. 4차 코로나 지금 심각하죠? 조금 이제 주말을 통해서 아마 진정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코로나 확산에도 금융 문제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확산되면 아무래도 움츠러들면서 금리 인상에 찬물을 끼얹는 건 맞는데, 그건 이미 각오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집값 거품, 가계대출이 더 심각하다. 자,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죠. 가계부채, 집값 거품, 과도한 자산 쏠림이 일어났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경제성장, 자, 물가 상승률이 기대치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4%. 소비자 물가도 지금 2%대로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에 연동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일단 올해는 2차례 인상, 지금 나온 바로는 8월, 11월 유력합니다. 뭐 몇 월 달이 되든 올해는 2차례, 내년에는 적게는 2차례, 상황에 따라서 4차례, 정말 단계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영끌 빚투가 타격을 받아요. 자, 출구전략 한계, 가계부채 소상공인 충격 최소화하겠다고 이제 말은 하지만, 이런 말 했잖아요. 자, 이미 영끌하는 것은 당신들 책임이다라고 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누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빚을 왕창 내가지고 본인이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심을 해야 합니다. 미국 물가 급등 공포, 예고 없이 금리 인상. 미국은 사실상 지금 공포 상황이에요. 청문회 때도 엄청나게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돈만 찍어내고 물가 상승, 이게 폭발적인데 뭐 몇십 년 만에 최고치인데 제대로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지금 제롬 파월 완전 누구 말 맞다나 개수모 당하고 있죠. 자,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 뭐 크게 노골적으로 언급한 건 없지만 6월 CPI 상승률에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자, 인플레 논쟁, 이 8월 달에 최고 난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가는 조기 인상이 아예 기정사실로 못을 받고 있어요. IMF, 심지어는 IMF마저도 나서가지고요. 미국 너 왜 그러냐? 자,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빨리 금리 인상해라. 압박을 줄 정도예요. 본인들은 물가 인상, 이게 급등한 물가 상승이 지금 진정될 것이다라고, 자, 파월이나 옐런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IMF까지 나서겠어요. 아무튼 조 바이든 대통령 충격받으면서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고개를 향하고 있고, 자, 미국 물가 급등에 대한 공포. 이번에는 제롬 파월 연방의장 물가 상승을 일시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비판을 당했죠. 특히 청문회에서. 상승 지속. 본인은 물가 상승 잡을 수 있다 해놓고 상승이 지속적이라고 이제 변경을 또 하셨어요. 말 바꾸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난이 더 거세집니다. 높은 물가, 소비 침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침체되면서 악순환이 된다 이거예요. 경제. 자, 상승 즉시 금리상 단행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상태죠. 제닛 앨런 재무장관, 물가 13년 내 최대 5.4%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 당분간 물가 급등할 것이라고 옐런이 또 말을 하고 있죠. 매달 급격한 인플레이션, 역시 이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공포를 진화하면서도 금리 인상은 급하다라고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뭐 집값이 모두 다 폭락한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잘 보세요. 주변 사방팔방 돌아보면은 집값 급등에 대한 요인밖에 없어요. 집값을 하락시킬 모멘텀, 이게 너무 없는 거야. 사실상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당국자들이. 집값이 그러면 거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바로 이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자, 집값 하락의 출발점을 가져온다는 것 때문에 변곡점이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매수 심리 급감, 집값 기대 심리 줄고 불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거래 위축 2단계가 될 거예요. 지금 거래는 안 되고 있죠. 매수자 실종되고 매물 증가하겠죠, 이제. 근데 이 2단계에 있어서 매수자 실종이 완전히 돼야 하는데, 영끌자들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이 영끌 선수들 때문에 거래가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근데 이 바젤 3 시행하게 되면요, 이거 하우스포 확산될 겁니다. 아마. 자, 집값 하락 신호탄. 바로 이 금리 인상은 집값 하락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계별 문제, 한 번 금리 인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금리 인상, 결국은 집값 하락. 과거에는 그렇게 이렇게 금리 인상이 뭐 엄청나게 직접적 영향을 안 줬는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변동금리가 70%가 넘는 상황에서 계속 금리가 너무 싸니까 이 혜택을 보면서 집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원금까지 갚아나가는 상황에서 지금은 생각보다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값 하락,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죠. 영끌 비투는 말할 것 없이 1번 타격이 될 거예요.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부동산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매입의 1등 공신이 누구냐? 영끌 비투예요. 지금 거래도 없이 집값이 뛰고 있는데 그 한두 건 거래가 이분들 때문에 그래요. 영끌 비투. 이게 이제 급감할 겁니다. 심리가 죽어버리면 급감하겠죠. 자, 부동산 하락 시에 매물이 급증하겠죠, 이제. 오히려 영끌한 사람들이 원금 갚아야 이자 갚아라. 또 갭투자도 마찬가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매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갭투자가 집값 폭등의 원흉이다. 이건 꼭 별표를 쳐줄게요. 자,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집값 잡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 집값 잡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 집값 잡겠다. 생각보다 특히 여당 그 대선 의원들이 뭐라 그럴까, 집값을 잡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공급 확대, 뭐 공공 분양, 뭐 자, 그리고 뭐 토지거래 허가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아무튼 자꾸 그런 것만 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있는 것에서 해법을 찾으세요. 근데 왜 있는 거에서 해법을 안 찾는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 사람들 표 안 뺏기려고 그런 거예요. 아주 치졸해요, 치졸. 괜히 갭투자 막는다고 하면 갭투자 하는 사람들한테 표 뺏기고, 다주택자 또 건들게 되면 다주택자들한테 표 뺏기고, 자,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 강남 건들면 그 사람들 표 뺏기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이 집값 폭등을 야기시킨 사람들은 자극을 안 하면서 지들 나름대로 말도 안 되는 막 집값 잡겠다, 눈에 보이죠 뭐. 그런 사람들 뽑아주지 마세요. 쇼만 하는 거니까. 제2의 문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자, 갭투자 차익 환수. 이게 뭐 꼭 차익 환수를 안 하더라도 갭투자를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권에서 제한할 수 있잖아요. 의식주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갭투자 때문에, 영끌 때문에 집값이 신고가 찍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은 무주택자들은 잘 참고 있어요. 특히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거야. 나중에 제일 피해를 보겠지만, 여기 보세요. 자, 왜 이게 심각하냐?
바로 이렇게 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다 엉켜 있어요. 갭 투자에. 일단 다주택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갭 투자예요. 다주택자들은 특히 아파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전세 끼고 투자한 거야. 자, 임대주택 사업자 다 거의 다, 물론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 임대주택 사업자, 다주택자들 갭 투자 엄청나게 했습니다. 세금 한 푼 안 내고요. 자,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나중에 양도세 차익 다 먹어요. 말소 6개월 줬으면 됐지. 뭐 또 그걸 또 데모해 가지고 그 없는 걸로 만들고. 2030 세대 좀 젊은 층이 너무 지금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부모가 사주는 것도 있겠죠. 외지인들, 자, 서울 사람 지방 가고 지방 사람 서울 가고, 지금 지방에 1억짜리 아파트들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중저가 아파트는 사라고 막 노래 부르는데 일반 서민들은 5천 뛰었다고 이거 폭등했다고 안 잡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했는데도. 근데 오히려 투기꾼들은 막 쓸어 담고 있어. 이런 사람들 잡아야 하지 않나요? 법인 가뜩이나 줄었다가 이 법인 사업자들 상당히 이거 투기예요, 투기. 증여, 부담부 증여라고 들어봤죠?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 자, 엄청나게 세금 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안 때리니까 자꾸 갭 투자하는 거야. 일반인들도 투기에 가담을 했어요. 자, 영끌, B2, 영끌 B2까지 해서 이걸 가지고 갭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같이 이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갭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갭 투자가 그러니까 집값 폭등에 아예 암적 존재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이거 잡으면 되죠, 이걸. 왜 이거 봐주면서 한마디도 꺼내지 않아요? 왜? 괜히 전세 끼고 투자한 사람들 표 뺏길까봐. 근데 이거 소급 적용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면 되잖아요. 미국발, 자, 물가 폭등,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앞당긴다. 여기 보시면 물가가 지금 20년 5월달, 21년 5월달 1년 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날아가 버리네. 5.4까지 찍고 지금 계속 올라갈 기세예요. 자, 미국 테이퍼링 시기 전망 이미 2021년 올해 중으로, 아니면 늦어도 내년. 그러면 금리 인상은 이제 내년, 뭐 내후년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내년일 가능성이 커요. 못 버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금융당국 가계대출 풍선효과 차단 나섭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벨3 임박하면서 이제 은행 자체에서 부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 가계대출 차단 나서면 대출 쪼이게 돼요. 그전에는 영업수단으로 계속 대출을 확대시켰다면 이제는 본인 발등이 떨어진 거야. 불어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세요. 19년, 20년. 지금 은행권도 가장 지금 21년이 제일 높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2금융권 빨간색 보세요. 마이너스로 좀 줄어들다가 이번에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만큼 비투를 많이 해요. 카드론 이용 금액도 늘어나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1분기, 3분기, 자, 올해 1분기. 어떻습니까? 급증하고 있죠? 가계 신용 악화됐건 모든 금융권이 대출을 쪼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가계주택, 가계일반, 이렇게까지 지금. 마이너스는 대출 태도를 강화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태도 강화하겠다고 은행권에서 지금 특히 가계, 일반, 주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기업, 뭐 종합 이런 식으로 있죠. 가계빚이 눈덩이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여러 번 얘기했죠. 자, GDP 대비 103.8,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이 다 적겠어요. 결국은 금융위기 발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영끌 B2에 가계빚도 사상 최고 1726조를 넘어갔는데 2010년부터 2020년 자, 843조가 여기 보세요. 쉬지 않고 집값 뛰듯이 올라갔죠. 집값 뛰듯이. 결국은 25번의 우리나라 25번 이번 문재인 정부 때 그 부동산 정책이 냉정하게 말하면 가계대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가계대출이 무슨 가계대출 정책이. 전혀 잡지를 못하고 있죠. 가계대출은 말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안 한 거예요. 최소한의 어떤 조차도. 솔직히 잘한 것도 많아요. 잘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많이 비판도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누가 뭐래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 정말 정부 잘 막았어요. 그것뿐입니까? 잘한 것들 많은데 지금 집값을 말도 안 되는 게 폭등시키고 서민들 죽상 만들어버린 게 이게 최대 잘못인 거예요.
10가지 잘하면 뭐예요? 한 가지 잘못한 건데. 그리고 지금도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자, 금리 오르면 가계, 영끌, 갭투자가 타격받는다. 여기 보세요. 변동금리 6년 내 최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신용대출, 가계대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대출 비중도 비투하거나 생계형 카드론, 금융취약층이 30대 이하층에 집중됐어요. 여기 보세요. 자, 30대 이하 빨간색 42%, 55%.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해서 빚 엄청나죠? 20대도 많아요. 20대는 거의 실업자들도 많은데 돈도 별로 못 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40대 이상은 이렇게 오히려 줄고 있어요. 절반이 갭투자. 결국 막아야죠. 갭투자 잡아야 하고 법인도 잡아야 합니다. 법인이 다시 또 매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서울주택 거래 절반이 갭투자. 월별 서울주택 갭투자 비율 보시면 2020년 11월 올해 4월까지 어떻습니까? 40% 넘나들다가 52.0.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실거주하는 것보다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게 반절이 넘는다? 자, 이거 지금 자빠져 자고 있다는 거 아니나요? 이거 못하게 해야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 내가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갭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불안하니까 투자하는 거지. 불안하니까. 말이 좋아 투자지. 지금은 투기예요. 집값 오른다. 법인도 매수 쟁거름. 여기 보세요. 13,000까지 거래됐던 게 확 줄어들다가 매수한 양 보세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5.9까지 늘어났어요. 지금 다시 또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을 시행하면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쫙 잡아야 하는데 던졌다가 안 했다가 뭐 어린이 장난도 아니고. 자, 3기 신도시 신혼 생초 유리 고분양가 당장 철폐해라.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분양가죠. 여기 보시면 자 1차 7월, 2차 10월, 3차 11월, 4차 12월 공공분양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자, 설령 분양가는 높다고 하더라. 누가 질문하더라고. 이 정도 분양가면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물론 집값이 진짜로 40~50% 떨어지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나와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뛰어요. 얘들은 이제 분양한 거니까. 결국은 2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날아갑니다. 이해 가셨어요? 지금 금매 잡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해도 된다고요.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분양가는 좀 따져봐야죠. 분양가가 3억 5,600. 주변 물론 얘들 있는데 얘들하고 같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주변 비교적 신축 아파트하고 비교했더니 자 무슨 뭐 60에서 80% 수준으로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거짓말을 해요? 이거 분양가 2억으로 때려요. 2억으로. 자 여기 보세요. 성남 북정. 같은데 두산 입으라고 별로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뭐 거의 비슷하네요. 이거 여러분들 4억이면 돼. 4억이면. 그래도 떡을 쳐요. 아니 본인들이 입으로 말을 하지를 말든가. 분양가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점점 낮추도록 국민들이 계속 압력을 넣어야 돼요. 분양가 말이나 됩니까 이게? 아니 정부가 어떻게 이 집 가지고 장사를 해요? 땅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왜 만들었는데? 자 전국 집값 최고. 여기 보시면 0이 여기에요. 0. 그런데 지금 전국 수도권 계속 위에 있고 0을 역으로 잡읍시다. 자 서울 그 다음에 강남권 전국 수도권이 제일 많이 뛰고 있죠. 아무튼 다 위로죠. 위로 뛰었죠. 그나마 여기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0.3이면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씩 고개를 지금 꺾이긴 했네요. 자 KB시대도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고점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확대까지는 안 되지만 이게 0이 여기니까 정말 많이 뛰고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 114 자료 이게 0인데 서울 거 봤더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결국 지금 현재 집값은 역사상 최대치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도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바로 갭투자 영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다주택자 부자들이 지금이 제일 싸. 빨리 올라와. 빨리 잡아. 저는 싼 거 그냥 1억, 2억, 3억, 4억, 5억 여러분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또 올라갈 게 뻔하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말하는 거지. 이건 그렇지도 않아요. 폭등는 자들은 막 잡으라고 해요 지금.
상투 아닌겨? 지금 좀 가난하신 이 서민이. 상투 맞아요. 왜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잡으려고 그래요? 한 이 정도 선에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를 잡는 건 또 몰라도. 여름을 맞아 예상대로 갭 투자와 영끌 매수자들로 인해 집값 거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휘황찬란한 집값 잡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그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갭 투자나 차단하세요. 감사합니다.